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문화 연예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오늘도 권상희 문화평론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론가님 정말 이 봄이 잘 오질 않네요. 그러니까요. 3월인데 눈이 내렸어요. 그것도 상당히 많이 내려서 아침에 출근길 준비하셨던 분들은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에도 왜 사실 눈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렸을 때 동심이 이제 크면서 파괴되면서 네. 불편함으로 느껴지는 존재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어르신들은 눈이 많이 오면 그해 풍년이 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니까 네. 눈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평론가님 요즘에 유난히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오늘 또 배우게 됩니다. 올해 좀 풍년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또 눈을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야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질문들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코너는 생생 코멘트입니다. 생생 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매주 화요일에는 문화, 연예 분야에서 나온 날렵한 코멘트 분석해 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함께 보실까요? 내 가족이라 생각해 달라. 네, 왠지 모를 좀 안타까움이 좀 느껴지는 발언인데요. 네, 지난 16일 가수 고휘성의 영결식이 엄수가 됐습니다. 가족과 지인, 팬 등 130여 명이 참석해 눈물 속에 작별 인사를 건넸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전해주시죠. 애초에 유족은 가족끼리만 조용히 장례식을 치르겠다라는 입장을 전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고인이 떠나는 길 외롭지 않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생각이 좀 바뀌었죠. 그러면서 뒤늦게 14일에 이 장례 빈소가 마련이 됐습니다. 휘성 씨의 빈소에는 많은 동료 가수와 이 또 팬들이 찾아서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는데요. 네. 장례 기간 동안 가수 아이유 씨, 이효리 씨, 또 김태우 씨, K-윌 씨, KCM, 영탁, 유나 씨를 비롯해서 방송인 유세윤 씨, 지상렬 씨, 조세호 씨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 빈소를 찾았습니다. 또 그룹 BTS와 트와이스, 지코, 박정현 씨 등은 근조화환을 보내서 애도의 뜻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지난 16일 휘성 씨의 영결식이 있었습니다. 이 영결식 당일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일요일이었죠. 네. 비가 내리는 그런 날이었어요. 이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팬과 동료 또 지인, 가족, 유족들이죠. 이 130여 명이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영결식에서는 휘성의 동료죠. 힙합 듀오인 마이티 마우스의 멤버 츄플렉스가 휘성 씨에 대한 이력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츄플렉스는 휘성 씨가 이 가수 또 프로듀서로 살아온 이력을 말하면서 음악밖에 모르는 사람이었고 음악이 전부였던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상주이자 고인의 동생인 또 최혁성 씨가 추모객들에게 휘성 씨 가수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삶은 끝났지만 가수 휘성 씨 이 음악과 네. 영적인 삶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또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 팬분들 중에서는 이제 부부가 되어서 찾아오신 분들도 있다고 그때 했는데 아이들에게도 휘성의 노래를 좀 들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저는 좀 되게 뭉클했습니다. 사실 누군가의 존재가 사라졌다 하더라도 그 사람 존재가 휘발됐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그 사람이 남긴 업적들이 있잖아요. 휘성 씨가 남겼던 또 대중이 사랑했던 많은 음악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변호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팬이 나이를 먹어서 아이들에게 또 그 네. 음악을 들려줄 거 아닙니까? 휘성 씨의 음악은 영원히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배우 김나온 씨가 이 추도사를 하면서 악플러들에 대해서 일침을 좀 남기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두 분 사이에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2005년에 김나온 씨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 당시에 휘성 씨가 축가를 불러줬던 네. 주인공이었습니다. 김나온 씨가
씨가 추도사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온갖 억측과 루머들이 휘성 씨를 또 한 번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제발이지 예쁘지 않은 이야기들, 예쁘지 않은 내용은 올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찌 보면 이 말인즉슨 악플러들, 그러니까 누군가 유명인이 사망했을 당시에도 악플러들은 끊임없이 그들에 대한 악플을 남기잖아요. 네. 이 악플러들과 누군가의 고통을 활용해서 또 죽음조차 이 경제적인 수단으로 이용하는 많은 사이버 레카들에 대한 일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곡하게 들어주시길 부탁드린다. 이렇게 간절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만큼 휘성 씨에 대한 죽음이 더 이상 나쁜 방향으로 이슈화되지 않기를 저도 바랍니다. 굉장히 간절하면서도 좀 단호한 목소리라고 좀 느껴지는데요. 휘성 씨의 그동안의 활동 내용을 담은 영상이 그곳에서 좀 재생이 됐는데 곳곳에서 좀 흐느끼는 그 울음소리가 나왔다고 하는데 좀 마음이 좀 저도 안 좋더라고요. 사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3월 15일이 KCM과 합동 콘서트를 열기로 했던 날이잖아요. 네, 그 주말에 이제 앞두고 있다. 그렇죠. 네네, 팬분들은 다 그런데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실 연결식이 3월 16일에 있었기 때문에 이 공연장을 찾으려고 했던 많은 팬들이나 휘성 씨의 재기 무대를 기다렸던 팬들로서는 이 상황을 받아들여지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았을까 네. 싶습니다. 조가로 다시 만난 날을 선택을 했는데 이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연결식장은 그야말로 눈물바다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후에 절친이었죠. 가수 하동균 씨 그리고 츄플렉스 등이 관을 운구하면서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팬들 역시 그 뒤를 따르면서 오열하는 모습이 또 포착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다시 만난 날, 뭐 이 곡 제가 가사를 봤더니 연인 사이의 곡으로 가사가 써진 네.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 제목이 주는 의미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휘성 씨,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무대에서 휘성 씨의 어떤 뛰어난 퍼포먼스라든지 가창력을 라이브로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이제 사라지고 없지만 휘성 씨의 음악을 통해서 휘성 씨는 늘 다시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다시 만난 날을 조가로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뒤늦게 알려진 소식들이 좀 있는데요. 생전에 신진서라는 필명으로 음악 활동을 이어왔다고 하는데 이게 여성 듀오 다비치의 노래에 어떤 작곡, 작사 및 편곡에 참여를 했다. 이 사실은 전혀 몰랐던 부분이거든요. 사실 휘성 씨 연결식 이후에 나온 보도예요. 그 네. 전까지는 휘성 씨가 본인 이름을 내걸고 많은 가수들에게 곡을 직접 주지 않았습니까? 네. 작사가로 이름을 참 많이 알리기도 했던 그런 아티스트였는데 신진서라는 필명으로 작업을 했다라는 사실이 최근에 알려졌습니다. 모래성이라는 곡에 이제 작사를 네. 담당을 했는데요. 이 곡이 2022년 5월에 발매된 다비치의 미니 앨범에 수록된 곡입니다. 어느 순간 식어버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지난날의 추억을 회상하면서 이별을 받아들이는 연인들의 마음을 표현한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곡은 달나라 지영이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문지영 작곡가가 작곡과 편곡을 맡았습니다. 이 작곡가와 휘성 씨 인연이 있어요. 네. 2014년에 휘성 씨의 내 옆에 누워라는 곡을 또 작곡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모래성 작곡 편곡에 문지영 씨뿐만 아니라 휘성 씨도 함께 참여를 네네. 했고요. 그리고 이 곡에 글을 쓴 작사를 한 주인공이 바로 휘성 씨였는데 이때 휘성 씨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신진서라는 필명을 사용했던 근데 겁니다. 그 필명을 써야 했던 이유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네, 있었습니다. 휘성 씨가 2020년에 이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재판부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티스트로서 작업을 하고 싶은 의욕이 굉장히 넘쳐나긴 했습니다만 아마도 그 시기에 본인 이름을 직접 내걸고 다비치에게 작사한 곡을 줬을 때 또 다른 이슈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고 이 이슈로 인해서 다비치에게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어찌 보면 이 곡 이외의 이슈가 불거지게 된다면 곡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에게 이 곡만으로 평가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휘성이라는 이름 대신 신진서라는 필명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 안타까운 것은 이 휘성 씨가 오랜 시간 동안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아왔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왔죠.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곡 작업을 했던 것도 재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계속해서 음악 활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뒤늦게 알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콘서트까지 앞두고 다이어트 열심히 했다라는 소식도 본인 SNS에 직접 뭐 사진과 함께 올렸었는데 휘성 씨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 뭐 많은 팬들 그리고 휘성 씨를 사랑했던 대중들로서는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휘성 씨의 영정 사진에도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이제 보통 이 영정 사진이 좀 그 사진 속 인물이 환하게 웃을수록 사실 좀 바라보는 분들은 또 마음이 많이 무너지는 것 같은데 무대 위에서 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듯이 이렇게 뭔가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으면서 굉장히 환하게 웃는 그 미소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른쪽에서 이렇게 좀 밝은 빛이 비춰지고 있는데 저거는 어떤 뭐 무대에 섰을 때 모습일까요? 무대에 섰던 휘성 씨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조명을 일부러 수정하지 않았다고 해요. 요즘에는 사실 사진 보정이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지금 유족이 밝힌 것에 따르면 아마도 이 생전에 휘성 씨가 이 모습을 좋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렇게 이 조명 받으면서 빛을 받으면서 환하게 웃으면서 노래하는 그 모습 자체를 휘성 씨가 원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휘성 씨가 글쎄요, 생전에 뭐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이걸 내 영정사진으로 써줘 이렇게 부탁했을 네. 것 같지는 않지만 이 사진을 좋아했기 때문에 유족 측에서 영정사진으로 선택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사실 변호사님이 아까 언급을 하셨지만 이 영정사진이 화나면 화날수록 네. 이 지금 연결식장을 찾은 네. 이 조문객들의 네네. 슬픔의 크기가 더 커지잖아요. 네네. 생전에 휘성 씨에게 늘 향했던 이 스포트라이트, 가수로서 늘 무대에서 빛났던 휘성 씨의 삶을 기억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정사진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휘성 씨의 유족 측에서는 장례 기간 모인 조의금 전액을 고인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참 큰 사랑을 남기고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휘성 씨의 동생이 소속사를 통해서 밝혔죠. 이 사회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에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지금 차후에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협의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아마도 이제 휘성 씨의 마지막 가는 길, 아티스트로서의 삶,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의 삶이 헛되지 않길 바라는 유족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휘성 씨가 뭐 생전에 대중에게 상당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네. 아티스트였잖아요. 그런 만큼 이 사랑을 대중에게 다시 환원하겠다라는 취지로도 읽힙니다. 네. 가수 휘성 씨 이제 마무리하면서 대중에게 좀 어떤 아티스트로 기억될지도 이야기 나누면서 또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휘성 씨가 2002년에 안 되나요라는 곡으로 가요계에 데뷔를 했죠. 솔로로 데뷔를 했어요. 그 이전에는 이제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를 했다가 빛을 보지 못했었죠. 근데 솔로로 데뷔하자마자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히트곡들을 내면서 또 뛰어난 가창력에 뛰어난 퍼포먼스 능력까지 보여줬고요. 또 아까도 작사가로 활동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뭐 유나 씨가 불렀던 비밀번호 486이라든지 에일리의 해본 또 이효리 씨의 히트곡 등을 휘성 씨가 직접 작사하기도 하고 프로듀서로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휘성 씨의 삶 전반을 봤을 때 음악을 상당히 사랑했던 삶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네. 무대에서도 아티스트였고 무대 밖에서도 아티스트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2000년대 R&B라는 장르가 대중에게 상당히 많이 사랑을 받았던 데는 휘성 씨의 역할이 상당히 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 R&B 대중화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아티스트로 많은 대중들이 기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동생분의 말씀처럼 그 수많은 팬들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오래오래 살아있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변제 의무 성실히 이행. 네, 변제 의무. 빚을 질 때가 있기는 하지만 뭐 잘 갚는 것도 중요하겠죠.
가수 임창정 씨가 10억 원 상당의 공연 개런티 먹튀 의혹에 대해서 입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지난 13일에 이제 관련 보도가 이어진 건데요. 데뷔 30주년 기념 콘서트를 지금 임창정 씨가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네. 상황에서 지난 공연과 관련된 이슈를 해결하지 못하고 새로운 공연을 기획하고 있다라는 주장이 13일 제기된 겁니다. 네. 공연 기획사 A사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 A사는 2022년에 임창정 씨 전국 투어 콘서트를 계약했다고 해요. 여기에 이제 임창정 씨에게 10억여 원에 달하는 개런티를 지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23년 임창정 씨를 둘러싼 굉장히 큰 이슈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2023년 4월에 임창정 씨가 이 라더견을 필두로 한 주가 조작 세력과 긴밀한 관계를 가졌다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됐어요. 그러면서 관련 공연은 무산됐습니다. 공연에 수십억 원을 투자한 이 기획사 A사는 대관 취소 금액 등 이 위약금이죠. 어마어마한 피해를 감수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후에 임창정 씨, 대중들이 이 부분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관련해서 의혹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새로운 기획사와 공연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이제 개런티를 줬는데 그 이후에 공연이 무산이 됐다는 거죠? 그 네, A사와는. 그리고 지금 A사가 또 주장한 것은 이 지금 나머지 이 관련해서 새로운 기획사와 계약을 하고 지금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한 15억 원 정도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A사의 손해비용과 이 받은 개런티 돌려주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 연락을 회피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도 보여주지 않고 있다라는 게 A사의 입증이고요. 대응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임창정 씨 측에서는 뭐 입장을 밝힌 부분이 있나요? 네, 밝혔는데요. 지난 이 14일에 밝힌 임창정 씨 입장을 보면 일단 공연기획사 A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A사가 언급한 미반환 개런티는 당시 사건, 그러니까 라더견 일당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의혹 때문에 진행하지 못한 잔여 콘서트 개런티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A사의 손해배상, 지연이자 미래 기대 수익까지 모두 합산한 비용에 거기에 리메이크 앨범 제작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채무 액수는 주장하는 바와 다르다라는 그러니까 것이 10억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해석될 네. 가능성이 있는 발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이 손해배상 금액 가운데 일부는 변제를 했고 당시에 변제 상실 능력 그러니까 변제 능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A사 요청에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해서 회사 소유 사옥 그러니까 임창정 씨가 소유하고 있던 사옥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A사에게 가등기 이전 및 모든 법적 요구에 적극 협조하면서 변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왔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제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기울여 왔고요. 지금까지도 회사를 통해서 분명한 피해 금액과 이 변제 계획에 대해서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라는 것이 지금 임창정 씨가 내놓은 해명입니다. 서로 입장이 좀 엇갈리네요. 연락을 회피했다, 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했는데 이쪽에서는 그래도 변제를 성실히 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른 콘서트를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좀 화근이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일단 뭐 임창정 씨는 아마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자신이 지고 있었던 무거운 짐으로부터 해방됐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이제 털어내고 좀 재기할 때다. 네. 그리고 임창정 씨 콘서트가 나름 임창정표 콘서트, 그러니까 브랜드화된 콘서트라는 또 평가를 받아왔거든요. 그리고 콘서트를 안 한 지 지금 한 2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임창정 씨 개인으로 본다면 팬들과 만나고 싶은 무대, 팬들과의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콘서트 소식, 개최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금 어찌됐건 이 뭐 의혹이 제기가 된 상황이잖아요. 물론 임창정 씨 해명 이후에 지금 문제 제기를 했었던 공연기획사 A사 쪽으로부터 특별한 해명 자료가 나오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논란이 여기서
끝난 것인지 아니면 현재 진행형으로 더 갈 가능성이 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콘서트 소식을 전하고 나서 또 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 논란이 된 소식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임창정 씨를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이 어떨지는 미지수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무대를 통해서 5월에 지금 개최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무대를 통해서 그동안 임창정 씨 이미지가 어느 정도 추락한 건 사실입니다. 이 추락한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추후 뭐 어떤 보도가 더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채무 관계가 있다면 변제 의무를 좀 성실히 이행하시거나 또 합의를 잘 나눠서 더 이상의 이런 의혹이 좀 불거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볼까요? 암투병 전후로 인생 달라져. 네, 암. 큰일을 겪으면 정말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오늘의 주인공 바로 가수 이정 씨인데요. 가수 이정이 철록담으로 제2의 가수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트로트 프로그램을 잘 보질 않아서 이 기사를 보고 나서 먼저 알게 됐는데, 미스터 트롯 3 결승전에서 3위를 차지하면서 큰 화제를 모았다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활동하던 가수가 오디션 프로그램에 도전하는 것도 이채롭지만 네.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상위권에 진입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요. 3위면은 사실 그렇죠. 굉장히 높은 성과를 낸 거잖아요. 그렇죠. 미스터 트롯에서는 탑 7이 이제 결승전에서 대결을 펼치는데 그 가운데서 진선미, 3위까지 진선미라는 타이틀이 붙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지금 철록담 씨가 3위를 차지한 건데 아직까지 저희 방송 보신 분들 중에서는 철록담이라는 이름 석자가 네. 낯선 분들도 꽤 계실 저는 이제 거예요. 가수 이정 씨가 더 친숙하긴 한데. 그렇죠. 네. R&B 가수 이정 씨가 더 친숙하신 분들이 많은데 철록담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단순히 트롯 가수로 각인시키기 위해서 특이하게 지은 이름이 아니라요. 백두산 천지부터 한라산 백록담까지 노래로 채우겠다. 아, 천지부터 백록담까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를 나의 노래로 채우겠다라는 포부와 의지가 담겨져 있는 그런 예명입니다. 포부가 엄청난데요. 네, 그렇습니다. 전 사실 이정 씨가 마스터 예심이라고 해서 첫 번째 방송부터 최근에 결승전 무대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봤거든요. 이정 씨가 철록담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했을 때 이정 씨 말고 요즘 유명 연예인들이 부캐를 하나씩 또 만드는 것도 트렌드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정 씨가 만든 부캐 트롯 가수 철록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약간 유재석 씨가 이제 노래로 뭔가 부캐를 만드는 것처럼. 그렇죠. 유산슬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냥 정말 이정을 내려놓고 철록담으로 살겠다라는 의지가 이 경연이 12주 동안 펼쳐졌거든요. 네. 12주 내내 보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진정성이 대중에게 가 닿으면서 처음에는 이정 씨가 응원 투표라든지 대국민 문자 투표에서 그렇게 발군의 등수를 보이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뒷심을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이 주마다 이 대국민 응원 투표 순위가 발표가 됐었거든요. 여기도 탑 7 순위 안에 들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결승전에서도 중간 순위가 이 중간 집계 점수가 철록담 씨가 지금 6위였어요. 6위였는데 대국민 문자 투표가 더해지면서 3위로 도약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사실은 물론 이제 가수분들이 워낙 노래를 잘하니까 뭐 다른 장르도 어느 정도는 하겠지 싶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가 아는 이제 그 전에 가수 이정 씨는 R&B 쪽을 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로트로 전향해서 이 정도까지 잘할 줄은 사실 기대를 못했다 이럴 수도 있고, 근데 또 이번에 철록담으로 생애 처음으로 이제 상을 받았다 이렇게 소감을 밝히기도 했는데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사실 24년 동안 이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R&B 대표 가수 이정으로 대중에게 각인시킨 부분이 크긴 합니다만 긴 세월 활동을 하게 되면 상에 대한 욕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근데 한 번도 못 받았다는 게 저는 그게 더 놀라운 것 같거든요. 저도 놀랐습니다. 네. 한두 번 정도는 이정 씨가 가요 대상이라든지 가요 무대에서 이 수상자로 무대에 섰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하고요. 대신에 트롯 가수로 변신하자마자 이번에 상을 받게 된 겁니다. 사실 경연 기간 내내 이 TV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정 씨야말로, 그러니까 천록담 씨야말로 롤러코스터 같은 모습을 보였어요. 혹평을 받기도 하고 호평을 받기도 하고 찬사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진성 씨의 님의 등불이나 혜은이 씨의 제3한강교 같은 경우는
정말 천록담표 트롯을 만들어서 천록담 콘서트 같았다라는 네네. 또 찬사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준결승전에서 봤었던 천록담 씨의 모습은 사실 준결승전에 10명까지 들어갔거든요. 네. 10위로 간신히 입성을 했어요. 오, 들어갈 때는 네, 이때 사실 박선주 씨가 심사위원 마스터로 역할을 했었는데 박선주 마스터가 노래에 졌다. 이렇게 오. 혹평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4년차 가수가 오디션 프로그램에 도전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러니까 결심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내가 24년을 이 바닥에서 노래를 했는데 그것 자체가 진짜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거든요. 본인도 쉽지 않았던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심사를 하는 심사위원들, 뭐 가수들 여럿 있었어요. 영탁 씨라든지 장민호 씨라든지 본인의 후배들이잖아요. 맞아요. 후배들에게 뭔가 평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는 모든 자존심을 다 내려놔야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천록담 씨가 최근에 한 매체하고 인터뷰 가진 내용을 보면 이 마스터들의 쓴소리, 혹평이 본인에게 도움이 상당히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24년차 프로 가수 이정의 모습을 내려놨기에 가능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천록담 씨의 이런 변신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용기를 얻었다, 응원한다 이런 대중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천록담 씨도 큰 힘을 받았다라는 후문이 전해집니다. 네. 그 전에 이제 저희가 암투병 전후로 인생이 달라졌다는 지금 멘트가 있었는데 이 부분 얘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결승전이 있었던 당일날 지난주 3월 13일이었거든요. 3월 13일이 이정 씨에게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날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24년 동안 상을 한 번 못 네. 받다가 상을 받았던 날이에요. 결승전에서 3위로. 네. 그리고 트롯 가수로 화려하게 이제 신고식을 치렀다라고 볼 수 있는 날이고요. 또 한 가지는 2년 전 3월 13일이 바로 이정 씨가 신장암 수술을 받았던 날이에요. 신장암 수술을 받고 이 결승전에서 불렀던 곡이 나훈아 씨의 공이라는 노래였습니다. 네네. 저도 영상 찾아봤는데 네. 그 가사가 너무 절절히 와닿더라고요. 신장암 수술 이후에 이 곡을 들었을 때 이정 씨가 눈물을 흘렸다고 하죠. 그리고 글쎄요, 이정 씨의 그런 경험이 녹아든 노래여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정 씨가 이 결승전 무대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났을 때 이 심사위원석, 마스터석에서는 폭풍 눈물을 쏟아내는 소희연 씨, 또 박선주 씨 이런 모습이 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 결승전에서 지금 천록담 씨가 이렇게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건 뛰어난 노래 실력도 있었지만 거기에 본인의 아픈 사연, 서사가 더해지면서 감동의 순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살다 보면 알게 되라는 가사가 있는데 이 부분이 정말 그 인생의 어떤 굴곡을 다 그 겪어낸 사람이 진짜 담담하게 이렇게 전해주는 어떤 위로 같이 좀 느껴져가지고 좀 뭉클했습니다. 철록담 씨라고 불러야겠죠. 이제는 철록담 씨가 이제 트로트계의 어떤 파란을 앞으로 일으킬 수 있을까요? 가수 박선주 씨가 심사평을 이렇게 했어요. 젊은 나훈아를 봤다. 젊은 네. 굉장히 뭐 이거는 극찬 중에 극찬 중에 극찬이죠. 극찬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철로땀만의 색깔을 좀 더 가지고 간다면 K-트로트 스타 탄생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의 목소리를 냈어요. 이제 사실 지금 이정 씨 아시겠지만 천록담 이전 이정 씨의 모습도 가창력도 뛰어나고 퍼포먼스도 뛰어났어요. 네. 근데 거기에 24년의 이 공력이 녹아들어서 장르를 지금 바꿨기 때문에 그 장르에 이 녹아든 24년의 공력이 그대로 옮겨온다면 천록담표 트롯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뭐 이정이 아니라 천록담으로서 이 두 번째 삶,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됐잖아요. 천록담표 트롯을 기대하면서 천록담 씨 응원하겠습니다. 네, 저도 앞으로의 이 철록담 씨가 내놓을 또 트로트 곡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 또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뉴스픽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고 김새론 교제 논란 김수현 끝없는 파장입니다. 네, 지난달에 고인이 된 김새론 씨와의 교제 의혹 파장, 이 배우 김수현 씨
의혹이 지금 이제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요. 가장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들부터 좀 짚어볼까요? 뭐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한다면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교제 시점이 서로 엇갈리지 않습니까? 지금 김세론 씨 측 유족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 김세론 씨가 15살이던 2015년부터 김수현 씨와 약 6년 동안 교제를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당초에 김세론 씨와 교제 사실 무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당초에는 그랬죠. 강하게 부인을 하다가 김수현 씨 소속사 측에서 지난 14일 입장문을 통해서 김세론 씨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약 1년여 동안 교제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수현 씨가 그러니까 미성년자 시절에 김세론 씨와 교제를 했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어요. 네. 일단 뭐 소속사는 이 교제 시점 서로 엇갈리고 있으면서 미성년자 때 교제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유족 측에서는 연애 편지와 사진 등을 근거로 해서 사과하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이라고 한다면 이 고인에 대한 7억 채무 압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유족 측은 김세론 씨가 음주운전 사건이 불거진 이후에 이 김수현 씨 측이 드라마 제작사에 대해서 물어줘야 할 위약금 7억 원을 빌려준 뒤에 이를 갚지 않으면 법적 대응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긴 이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김세론 씨가 본인의 어려운 사항을 호소하는 김수현 씨에게 보낸 문자 내용도 공개가 된 상황이죠. 네. 하지만 이 문자를 보내고 나서 김수현 씨로부터 답장을 받지는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김수현 씨 지금 소속사 측에서 또 해명을 해놨는데요. 내용 증명을 보낸 건 배임을 피하기 위해서 형식적인 절차였을 뿐이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유족 측에서 기자회견을 갖지 않았습니까? 네네. 물론 이 기자회견 자리에 유족이 자리를 하진 않았습니다. 유족 측 이제 변호사가 네, 나와서, 그렇습니다. 유족 측 변호인과 관련 인물들 몇 명이 자리를 함께 했는데요. 이 소속사가 내용 증명을 두 번째로 보냈다. 이런 내용까지 기자회견에서 밝혔고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아직 김수현 씨 측 소속사에서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일단 뭐 여러 가지가 지금 엇갈리고 있지만 당초 처음에는 강력하게 부인을 했었거든요. 아예 교제 자체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이제 부인을 하다가 이제 여러 증거가 나오니까 이제 다시 입장문을 발표해서 이제 미성년자 때 만난 게 아니라 성인이 되고 나서 만났다 이렇게 좀 그 기존과는 좀 입장을 좀 번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 사실 지금 교제 사실과 관련해서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한 게 최근의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김세론 씨가 생전에 지난해 3월이었습니다. 지난해 3월에 김수현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다가 아주 네네. 빠른 속도로 내렸던 적이 있어요. 이때 김수현 씨 이 소속사에서 밝힌 입장을 보면 이 열애설 사실 무근임을 밝힌다라고 하면서 온라인상에 퍼져 있는 사진은 과거 같은 소속사였을 때 찍은 것으로 보이면서 이 김세론 씨의 이상한 행동의 의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1년 전부터 최근에 사진과 여러 편지들 이런 것들이 공개되기 전까지 우리는 사귀지 않았다. 사귄 건 사실 무근이다. 사귀었다고 주장하는 건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불과 1년 만이죠. 1년간 사귀었던 건 사실이라는 입장을 김수현 씨 측에서 번복한 네. 겁니다. 당시 사실 소속사 발표 이후에 김세론 씨를 향해서 셀프 열애냐 이런 비아냥 더욱더 많은 섞인 비난이 좀 쏟아졌던 기억이 비난의 나고. 화살이 네. 김세론 씨에게 향했었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지금 소속사가 내놓은 해명문에도 오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왜냐하면 부분이... 네. 지금 사귀었다고 밝힌 시점, 김세현 씨 측에서 사귀었다고 밝힌 시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라고 밝혔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 관련 내용을 방송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 볼뽀뽀 사진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추가적으로, 이 사진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지금 김수현 씨 소속사 측에서 어떻게 해명 자료를 내놨냐면
네. 김세론 씨가 2024년 3월 24일 새벽 SNS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이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된 사진 모두 2020년 겨울에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 모습을 담고 있는 거다. 네. 그러니까 2020년 가을까지 사귀었다라고 밝혔는데 그리고 나서 해명 자료에서는 또 그의 겨울 교제 중이었다. 당연히 대중들은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해명문에서도 뭔가 이 논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밝혀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교제의 사실을 극구 부인하다가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추후에 김수현 씨 측에서 어떤 입장을 밝히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말에 대한 신뢰도, 해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지금 관련해서 입장이 번복되면서 대중들의 비난이 더욱더 거세진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7억 변제 독촉에 대해서도 이제 회사 측에서는 이게 뭐 배임과 관련해서 좀 뭐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배임 우려를 피하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한 뭐 요식행위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반면에 유족 측 변호사 이제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은 두 차례에 걸쳐서 내용 증명을 했다. 그리고 그 내용 증명 내용에 약간 협박성 그런 글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지금 유족 측이 김수현 씨 측에서 주장을 반박할 이 새로운 증거가 있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두 번째 내용 증명이었고요. 네. 이 내용 증명 어제 오전 이 고인의 유품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이 한 방송사에서 문서를 확보를 했는데요. 문서 확보한 내용을 보면 대리인 측은 당시 김수현 씨가 드라마 출연 중 이 드라마는 눈물의 여왕이었고요. 아, 그 당시에 이제 눈물의 여왕이 한창 이제 방영되고 그렇죠. 있던 시기였나 봐요. 그리고 이 드라마가 다들 아시겠지만 상당히 인기를 네, 끌었던 그런 그렇죠. 드라마였습니다. 네, 네. 이 김수현 씨가 드라마 출연 중인 관계로 사진을 올린 행위, 그러니까 지난해 3월이었죠. 이 사진을 올린 행위가 큰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라서 소속사뿐 아니라 관계자의 영업에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제해달라. 이런 당부가 포함이 돼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채무 변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배우 개인이 아니라 회사 소관 업무인 만큼 임직원이나 배우에게 연락하는 걸 삼가하고 문의사항이 있으면 해당 변호사에게 연락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채무 변제의 방법, 시기 등에 있어서 전향적으로 협의할 의사가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먼저 채무 변제 일정을 제시해달라라는 부탁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수현 씨의 소속사에서 내놓은 해명을 보면 이 첫 번째 내용 증명과 관련된 해명을 보면 일단 이게 채무 변제를 압박한 게 아니라 변호사님이 다시 한번 언급을 하셨지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형식적인 절차였을 형식적으로 뿐이다. 보낸 거다. 네. 네,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리고 고인의 채무 변제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의 법적인 절차였을 뿐이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지금 두 번째 내용 증명 이 관련 내용들을 보면 앞서 내놓은 입장문의 내용과 상당히 배치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내용 증명 이후에도 지금 유족 측 변호인이 밝힌 내용을 보면 김수현 씨 측으로부터 어떤 연락, 그러니까 김수현 씨로부터 어떤 연락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김수현 씨 소속사에 소속되어 있는 배우들과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이 고인이 받았을 어떤 정신적인 고통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하기조차 힘들다라고 하면서 법적으로 추가 고소를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김수현 씨 측에서는 사실 다음 주에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물론 이제 김수현 씨가 지금 현재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소속사 측에서 밝히기도 했지만 뭔가 이제 당사자로서 좀 직접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소속사에서 기자회견과 관련한 입장을 지금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장문 나온 것들이 계속 소속사의 이름으로 나오고 네. 있어요. 물론 뭐 연예인들이 어떤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슈가 불거졌을 때 본인이 직접 그러니까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사실 흔치는 않죠. 흔치 않고 보통의 경우 이제 소속사가 대리해서 네. 연예인을 대리해서 목소리를 내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이게 교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또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내용 증명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교제와 관련된 부분은 소속사가 나서서 목소리를 내야 될 부분이 아니라 교제 당사자인 김수현 씨가 목소리를 직접 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사실 뭐 사적인 내용도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아마 이제 당사자가 좀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김수현 씨의 모습을 두고 소속사 뒤에 숨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 기자회견에 지금 유튜브 방송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대표도 참석을 했어요. 네. 근데 이 유튜브 채널 대표에 따르면 지금이 1차 기자회견이고 앞으로 더 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추후 뭔가를 폭로할 수도 있다 이런 여지를 좀 두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건 김수현 씨 또는 김수현 씨 소속사 측에서 어떤 입장을 표명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기자회견, 추가적인 유족 측의 입장이 더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지금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김수현 씨가 본인이 직접 등판할지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금 교제 시기와 관련된 논란 그리고 채무 변제와 관련된 논란 뜨거워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그 김세론 씨 유족 측에서는 김수현 씨의 교제 사실 부인은 사자 명예훼손이다 이런 입장을 또 보이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얘기들 나오고 있나요? 지금 유족이 한 유튜버를 좀 단죄해 주길 바란다 이런 목소리를 냈잖아요. 네네. 이 유튜버가 만든 컨텐츠들, 이 컨텐츠들이 허위 사실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김수현 씨가 연인사이였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길 바랬는데 거듭해서 나온 입장문 자체가 굉장히 실망스러웠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걸 좀 바로잡기만 했어도라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목소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지금 김세론 씨 유족 측에서 사자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이게 성립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단 법조계 입장을 보면 사자 명예훼손이라는 게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적용되는 이제 범죄 행위잖아요. 네. 지금 김세론 씨 측에서 김수현 씨의 입장, 그러니까 해명이 완전히 허위라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사자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인데 지금 김수현 씨 측 입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뀌었잖아요. 네. 입장이 번복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지금 법조인들의 또 시각 네.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제 김수현 씨 측에서는 이제 유족 측을 만나고 싶다, 뭐 그런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는데, 사실은 유족 측에서는 이렇게 직접 만나는 것보다는 사과를 먼저 하길 원한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단 지금 이 소속사 측, 김수현 씨 소속사 측에서 밝힌 건 김세론 씨의 어머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이제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어머님을 위해서 모두에게 적절치 못하다라는 취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지금 방송이 계속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을 매개로 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변호사님께서 네네. 짚어주셨다시피 유족 측이 원하는 건 사과예요. 네. 사과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이 둘 간의 대화 테이블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좀 요원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지금 교제 시점은 차치하고더라도 교제 여부와 관련해서도 입장이 바뀌었지만 입장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속사 측이라든지 김수현 씨가 사과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어머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김수현 씨 소속사 측의 입장이 글쎄요, 네, 유족에게는 받아들이기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좀 논란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김수현 씨가 출연한 예능과 광고에도 이제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광고계에서도 여러 이제 광고들을 에서 이제 김수현 씨 얼굴을 내리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이제 그 지금 이제 출연을 했던 프로그램들 그리고 이제 거액의 위약금을 물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들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뭐 광고에서 지금 김수현 씨를 손절하는 분위기가 여러 읽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들도 불거지고 있는데요. 지금 김수현 씨가 모델로 활동했던 브랜드가 약 16개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뭐 지금 추정하기로는 김수현 씨의 모델료가 7억에서 한 10억가량 되기 네네. 때문에 위약금만으로도 200억 이상이 될 거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왔는데요. 일단 뭐 사회적 물의 등으로 이 광고 계약 해지가 됐을 때 통상 두세 배의 위약금을 내는 것이 보통 계약서에 아마 다들 명기가 돼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0억이라고 추산이 됐던 건데요. 하지만 일부 이 광고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위약금을 물기는 어려울지도 모를 거다, 이런 목소리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네. 해당 조건에 사회적 무리라고 명시가 돼 네, 있잖아요. 사회적 무리. 네. 굉장히 애매모호하죠. 그러니까 뭐 음주운전이라든지 마약을 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이게 사회적 무리에 해당이 되지만, 지금 관련 이슈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할 가능성이 있고 이게 사실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선에서 그런 절차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광고계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족 측에서는 사실 아직 그 김수현 씨에 대해서는 뭐 고소를 했다든지 이런 사안이 아직 없는데, 지금 유튜버 A 씨를 고소를 했습니다. 생전에 허위 사실로 고인을 힘들게 했다고 해서 유튜버 A 씨를 이제 스토킹 수준으로 김세론 씨가 이제 김세론 씨의 사생활을 이제 파헤쳤고 피해를 받았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좀 알려주시죠. 유족 측에서 유튜버 A씨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이 관련 영상으로 인해서 생전에 고인이 상당히 심적 고통을 호소했다라는 거죠. 2024년 3월에 그러니까 고인이 아까 제가 언급해드렸던 김수현 씨와 함께 찍었던 사진을 이 고인 SNS에 올린 이후에 이제 이 관련해서 이 영상들이 여러 만들어지기도 네네.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유튜버 A 씨가 김수현 씨와 또 김세론 씨 이 두 사람의 연인 사이를 부정하고, 더 나아가서는 김세론 씨를 이상한 여자로 보일 수 있게끔 한 네. 허위 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이 유족 측의 입장이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사진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약간 셀프 자작극인 것처럼 좀 이야기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를 삼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유튜버 A 씨가 김세론 씨와 관련된 영상을 만든 이 제목들을 보면 2022년에 만든 영상 제목은 여배우 김세론이 일탈한 진짜 이유, 김세론 눈물의 카페 알바 진정성 의심받는 이유. 2023년에 만든 영상은 생활고 김세론의 괘씸죄, 음주운전 벌금 맞은 이유. 2024년에 만든 영상 제목은 이 김세론의 폭주, 김수현 사진 왜 올렸을까? 그리고 올 1월에도 김세론 씨 관련 영상을 만들었는데 네. 김세론 또 셀프 비싹, 결혼설 후 잠적, 이런 영상을 본인 채널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김세론 씨가 사망한 이후에 비공개 처리된 상태입니다. 두 사람, 그러니까 김수현 씨 네. 소속사 측과 유튜버 A 씨 유착 관계 의혹에 대해서도 지금 네네. 유족 변호인이 네. 목소리를 냈는데요. 김세론 씨가 2차 내용 증명을 받고 바로 다음 날 이 유튜버 A씨 컨텐츠가 나온 게 우연이 아닌 것 같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튜버 A씨의 컨텐츠 흐름을 보면 김수현 씨 소속사가 앞뒤에 존재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만약 김수현 씨 측이 배후에 있다라고 한다면 자신에게 위험인물이라고 생각됐던 김세론 씨가 이 연예계에 복귀하려고 했던 것을 원천 차단 봉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유족 측 또 변호인이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튜버 A 씨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관련해서 고소에 대한 입장입니다.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어요. 일단 사실관계가 너무나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잡아야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김세론과 김수현 씨의 관계 자작극이다, 허위다라고 본인이 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고소 대리인이 지금 본인을 두고 자작극이라고 밝혔는데 정작 유가족들이 밝힌 입장문에서 본인이 이제 김세론 씨가 당시에 올렸던 사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네. 애초에 자작극이라고 한다면 이런 설명 자체가 필요 없지 않겠느냐라는 게 지금 유튜버 A씨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영상들에 대한 해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 영상 가운데 어느 한 건도 먼저 이 김세론 씨에 대해서 다룬 적이 없다라는 거죠. 김세론 씨 SNS에 관련 이 영상이라든지 사진들이 업데이트 됐을 때, 또는 이 관련해서 기사들이 쏟아지고 난 이후에 사회적 관심이 추가됐을 때 본인이 후속 취재를 거쳐서 관련 영상들을 만들었다는 게 지금 유튜버 A씨의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와 자료를 가지고 무고함을 밝히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유족 측에서는 고인이 된 김세론 씨의 모습을 AI를 활용해서 구현한 추모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그 영상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세론입니다. 작은 화면 속에서 그리고 스크린 속에서 여러분과 만나고 함께 웃고 울 수 있었던 순간들
정말 행복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연기를 시작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때로는 부족한 모습도 많았고 실망을 드린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신 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많은 추억을 만들었던 소중한 나의 친구들, 너희 덕분에 내가 많이 웃을 수 있었어. 부모님, 동생들, 늘 곁에서 응원해주고 힘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지내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이제는 좀 직접 만나볼 수 없는 김새론 씨의 모습을 AI로 또 영상을 봤는데요. 이러한 논란들이 좀 앞으로 좀 어떻게 전개가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권상희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생생법률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